자,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이프 뱅크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가지고 또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CSS 폴더, 그 다음 JS 폴더, 그 다음 또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스 폴더 안에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던 이미지 파일을 넣어 주시면 돼요. 만약 이제 시험장에서 이미지 파일 이름들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바꿔 주시고 띄어쓰기가 있으면은 띄어쓰기를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이프뱅크 같은 경우에는 로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얘를 잘라서 사용을 해줄 거고, jQuery 오픈소스가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3개의 jQuery를 줄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중에 하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버전 1을 좀 JS 폴더에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 놓고 VS 코드를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폴더 열기 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를 열어 주도록 할게요. 폴더 선택. 자, 그 다음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새 파일 index.html 하나 만들어 주시고 CSS 클릭, 오른쪽 클릭, 새 파일 스타일 CSS, 그 다음 JS 클릭, 오른쪽 클릭, 새 파일 script.js 이렇게 먼저 써줍니다. 자, 그 다음 인덱스 오셔가지고 느낌표 탭 해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고, 랭귀지를 KO로 작업을 해놓고 타이틀을 세이프뱅크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리셋 CSS를 씁니다. 먼저 골뱅이 찰셋 써줘야겠죠? UTF-8 세미콜론, 요거 세미콜론을 꼭 잊지 말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써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별 모든 선택자 선택하셔가지고 마진형, 패딩형,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써주시고 LI는 리스트 스타일 논, 그리고 A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컬러 상속받을 수 있게 인헤릿, 그리고 이미지는 버티컬 라인 탑 해주시고 맥스 위드 최대 너비를 100%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버튼 태그에게는 저는 커서 포인터, 요 손가락으로 바뀔 수 있게 작업을 해 놓고, 바디에게는 백그라운드를 샵 369, 그 다음 컬러를 샵 333으로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스크립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달러 펑션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닫고, 이 중가로 안에 어럴트를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를 다 HTML 문서를 모두 로딩 후에 스크립트를 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인덱스에 돌아오셔가지고 Go Live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뜰 거고, 그리고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우리가 아직 연결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쵸? 먼저 CSS부터 연결하도록 할게요. 링크 href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릴레이션 rel 스타일 시트 꾸며주는 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src 이제 경로가 JS 폴더 안에 jQuery 먼저 이 오픈소스부터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src JS 폴더 안에 스크립트 JS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 순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열어놨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경고창과 백그라운드 색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은 CSS와 JS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만약 고 라이브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에 인덱스 HTML을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크롬이라던가 엣지로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에서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연결이 잘 확인이 됐고요. 백그라운드는 다시 흰색으로 바꿔놓고 스크립트의 어럴트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먼저 와이어프레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0%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1번과 좀 다른 부분이 A와 D 부분이 이렇게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A와 D 안쪽으로 실제 컨텐츠가 1200의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와 컨텐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마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를 감싸는 태그는 항상 랩으로 감싸 줄 거고, 그 다음에 헤더 안에는 div 클래스 이너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컨텐츠가 가운데 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헤더, 그 다음 섹션 클래스 슬라이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div 클래스 컨텐츠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이 컨텐츠 안에는 또 아티클로 세 부분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아티클 첫 번째는 클래스 콘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 여기는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탭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아티클 두 번째 거는 배너 영역,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가기, 요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요 아래쪽은 푸터 작업을 해줄 거고요. 푸터의 div 클래스 이너에서 푸터 영역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를 잡아 놓고 다시 한 번 더 고라이브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이때 이 화면에서 딱 맞게 들어가야 되고, 띄어쓰기라던가 글자 색이 파란색으로 나온다라던가 이 뜻은 CSS가 잘못 쓰여져 있는 경우니까 저와 동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튼 마크업은 다 했고, 이 마크업을 가지고 스타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같은 경우에 이제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하이 값이 100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높이값 100픽셀, 그리고 배경색은 제가 임의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할게요.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의 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컨텐츠가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에 배치하고 싶을 때는 블락 요소는 마진 오토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 이 마진 오토는 항상 위드 값이 명확하게 있어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헤더 영역이 가운데 잡혀 있는데 이렇게 꽉 채워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너 입장에서 부모만큼 꽉 채워질 수 있게끔 하이 값을 100%를 넣어주시면 부모만큼 꽉 채워라 라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영역대로 색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도 이제 하이 값은 300, 그리고 얘도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드가 1200, 마진 오토, 그 다음 배경색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레이아웃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콘 부분도 똑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콘텐츠 해서 위드 1200, 하이 값은 200,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마진 오토, 배경색은 샵 FF884D 해서 임의로 또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공지사항 배너 바로가기, 이 컨텐츠 아티클이 나열되려면은 그 부모인 컨텐츠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컨텐츠들 중에 배너에게 제가 삐지색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란히 나열이 되긴 했지만 너비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에 각각 아티클에게 위드 값을 400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등분이 명확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 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푸터 영역 가도록 할게요. 자, 푸터 같은 경우에 하이 값이 120픽셀, 백그라운드는 샵 666 잡아주시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너가 있죠. 그대로 복붙하셔가지고 푸터 이너 작업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확인.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포토샵 가서 헤더 영역에 로고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이고요. 파일에서 열기 하셔가지고 이미지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로고, 이미지 사이즈를 저는 크롭 툴,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큼 문서가 잘리게 될 거고, 이때 자물쇠를 클릭하셔가지고 잠금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CC보다 낮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뭔가 창이 하나 뜰 건데, 그때 엔터,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흰색 배경을 없애기 위해서 마술봉 툴, 자동 선택 도구에서 인접을 체크 해제한 후에 흰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부분까지 영역이 잡힐 거고요. 딜리트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 D. 그 다음 이미지 크기를 줄여주시는데 이때 종횡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만 줄어들면 안 돼요. 가로가 줄면서 높이도 같이 비율에 맞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폭을 200. 그리고 높이가 자연스레 59로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 되셨으면은 저장하기 전에 색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색상 오버레이 가셔가지고 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색상은 샵 F4 D01F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사본 저장. 그 다음 PNG로 작업을 해줄 거고 한글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고 이제 다시 VS 코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헤더 영역에 로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1 A 태그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하이트 값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리 보기 이미지 들어간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작업하도록 할게요.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뉴 구조는 이제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또 써보도록 할게요. H1 엔터 하셔가지고 내비에 UL LI 작업합니다.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태그 써주시고 홈 이라고 쓸 거고 1차 메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들어 주셔가지고 텍스트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메뉴 만들어 놓고 2차 메뉴는 이 li 안에 다시 새롭게 ul li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an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장해놓고 보셔도 문제 없긴 한데 이걸 혹시나 태그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and amp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들 꼭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and 괜찮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메뉴 작업하실 때는 내비, 그 다음 ul, 그 다음 1차 메뉴 li, 2차 메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li 안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 구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2차 UL에게는 클래스 서브를 매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1차 메뉴에도 복붙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CSS 들어가기 전에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삐지가 있어요. 메뉴 뒤에 삐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닫는 내비 다음 줄에 div 클래스 이제 메뉴 삐지라고 하나 지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한번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에게 이제 백그라운드 색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003366으로 제가 원하는 메인 컬러 잡아줄 거고, 그 다음 이너 같은 경우에 지우고 확인하면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줄였을 때 이너의 영역에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흰색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너에게도 백그라운드 색을 동일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줄여도 가로 스크롤 해도 크게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로고가 지금 너무 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너에게 패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또 확인. 그러면 로고 좀 내려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배치하도록 할 거고, 나중에 2차 메뉴는 슬라이드 위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겹쳐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겹쳐질 때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내비를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공중에 띄워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내비의 부모, 이너나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조상에게 기준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너를 기준으로 배치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너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탑0, 라이트 0.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탑0, 라이트 0 써주시고, 그 다음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만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놓고 그 다음 메뉴들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차 메뉴 li들을 나열을 할 건데, 나열할 때는 형제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비에 있는 UL을 불러줄 겁니다. 내비에 있는 UL을 부르실 때 그냥 띄어쓰기로 불러주게 되면 내비의 UL, 내비의 UL, 이렇게 UL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는 요 위에 있는 UL을 불러줄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꺽쇠로 직계자식의 UL이다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li들이 나열이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예쁘게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비에 있는 ULLIA 부르셔가지고 디스플레이 블락, A는 인라인 요소라서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블락 요소로 바꿔놓고 위드 값을 넣어주셔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글자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영역도 좀 패딩 안쪽으로 사방으로 10픽셀, 글자 색을 흰색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첫 번째 메뉴 예쁘게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li 호버했을 때 A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F4D01F 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괜찮죠? 이때 글자 색을 또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컬러 해주셔가지고 샵 003366 해주시면은 마우스 호버했을 때 글자 색도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메뉴 서브도 작업해줄게요. 서브에 A 디스플레이 블락 헤어 위드 하이 넣어줄 수 있고, 텍스트 라인 센터 패딩을 위아래 10픽셀에 0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14픽셀, 글자 색상을 샵 FFF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고요. 이 서브에도 마우스 가져다 댔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상도 흰색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와이어프레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뒤에 삐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놨냐면 인덱스에 메뉴 삐지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빨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메뉴 삐지, 그리고 위드를 임의로 30, 하이가 30, 백그라운드 샵 RGBA로 갈게요. 0,0,0,0.8 이런 식으로 넣어서 빠르게 박스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선택자 이름을 잘못 써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이때 메뉴 삐지도 슬라이드 영역 위에 겹쳐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 메뉴 삐지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부모인 div, 요 div가 누구냐면은 inner입니다. inner에게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 relative를 쓸어 가니까 미리 쓰여져 있죠. 그러면 오케이. 따로 손 댈 필요 없이 자동으로 inner에게 기준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 한번 잡아줄게요. 탑0, 레프트0. 그럼 내가 예상하는 위치에 배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inner를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여줄 거고 이 박스가 이쪽으로 내려와야겠죠. 우리 요 위쪽 부분은 하이 값이 100픽셀이니까 탑에서 100픽셀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inner, 이 부모인 inner 영역만큼 꽉 너비 값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width를 100%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도 봅니다. 보시면서 높이를 더 크게 해줘야 되겠죠? 하이 값을 보시면서 저는 155 요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더 커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이유가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가 메뉴에도 내비에도 있고요. 메뉴 삐지에도 있습니다. 둘 다 공중에 떠 있는데 보통 다음에 나중에 쓴 애가 위에 덮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비에게는 지금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은 Z-인덱스가 필요합니다. 내비에 가셔가지고 Z-인덱스를 메뉴 삐지보다 높게 주셔야 돼요. Z-인덱스 저는 한 1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Z-인덱스 들어간 값이 위로 올라오고 메뉴 삐지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비보다 좀 뒤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메뉴 삐지에게 Z-인덱스를 10보다 낮게만 주시면 됩니다. 5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쁘게 모양 잘 나왔고요. 이제 서브랑 메뉴 삐지는 숨겨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논, 그 다음에 서브도 불러서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2차 전체 메뉴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메뉴 달러 내비 있는 ulli에게 마우스 엔터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저 오버 한번 써볼게요. 오버 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뭐를 실행할 거냐면 서브를, 우리 숨겨놓은 서브 있죠? 얘를 슬라이드 다운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뭔가 오류가 있겠죠? 이때 오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다운. 그러면 이렇게 2차 메뉴가 보여지게 돼요. 우리 메뉴 삐지도 같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자를 콤마에서 메뉴 삐지도 같이 보여줘 라고 써주시면은 선택자가 다중 선택이 돼서 서브도 보여지고 메뉴 삐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겨줄 때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버 대신 마우스 아웃, 슬라이드 다운 대신 슬라이드 업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엔터를 제가 100번 하면은 해당 실행문이 100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 있게 이때 선택자 뒤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앞에 스탑을 걸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걸어 주시고 그 다음 확인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메뉴까지 작업을 다 했어요.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보통 이제 좌우 슬라이드, 위아래 슬라이드, 페이드 인아웃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때 이 모든 슬라이드의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지금 이번에 해야 되는 슬라이드는 이제 페이드 인아웃, 점점 나타나고 점점 사라지는 슬라이드 형태이지만 마크업은 똑같아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lli로 작업을 할 거고요. 저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매겨 놓도록 할게요. 그냥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도 복부, 그래서 2, 3, 3 요렇게 해주시면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가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이미지를 제가 삐지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되는 거는 빨리 백그라운드를 넣기 위해 영역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각각의 슬라이드를 이제 너비와 높이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비와 높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있는 ULLIA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영역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 됐으면은 슬라이드 ULLIA .s1 S1이라는 우리 li 태그인데 클래스명이 S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붙여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URL 그래서 점점 슬러시 이미지스 폴더 안에 S1 JPG를 들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추가 사항을 넣어주세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보통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 안 되게 no repeat. 그 다음에 이미지가 아주 클 때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로, 세로, 순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수평일 때는 left, 그 다음에 세로, 탑, 센터, 바텀이 있습니다. 바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수평에서는 왼쪽 부분이 보여지고 수직에서는 아래쪽이 보여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왼쪽, 아래쪽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만약 right, bottom 그러면 오른쪽이 아래쪽, 그러면 center 이러면 이제 가운데에서 아래쪽, 센터라고 쓰면은 수직, 수평 다 가운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똑같은 경우는 두 번 쓸 필요 없이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센터라고 쓰면 되고요. 이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그 영역만큼 그냥 딱 채워져서 보여지고 싶을 때는 슬러시 커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바꿔서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S1, S2, S3 해가지고 이미지 경로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지 잘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때 슬라이드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페이드 인아웃 점점 사라지고 점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때 이 슬라이드는 다 겹쳐져 있어야 돼요. 겹쳐질 때 쓰는 게 CSS 포지션 앱솔루트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부모나 조상에게 주시면 되는데 저는 슬라이드에게 기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겹쳐질 수 있게끔 탑0, 레프트 0 써놓고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다 겹쳐졌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배치는 해놨고 슬라이드에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텍스트 섀도우가 있어요. 글자에 그림자 놓고 싶을 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 퍼짐의 정도, 그림자의 색상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글자에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다면은 한번 뭐 넣어보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5픽셀 이렇게 주어진 값만 계속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값을 바꿔서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살짝 바꿔보도록 할게요. 5픽셀 줄 거고 그 다음 글자를 또 편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때 탑에서 50%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50% 되겠죠. 가운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좀 한 가운데 배치하고 싶으면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 마이너스 50% 하면 해당 오브젝트의 반만큼 위로 올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드 텍스트까지 작업을 해놨고 항상 딱 홈페이지 맨 처음 들어오자마자 보여지는 슬라이드는 1번 슬라이드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슬라이드를 다 숨겨 놓을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점점 사라져야 되고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야 돼요. 점점. 그쵸? 그러면 이거를 스크립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슬라이드의 ULLI들 중에 먼저 사라져야 돼요. 그쵸? 그냥 모든 슬라이드가 다 사라지게끔 fade out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보면 쓱 하면서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선택자로 EQ라고 해서 이 사이는 인덱스 넘버라는 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라고 보통 보지만 스크립트에서는 얘네들에게는 인덱스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첫 번째는 0번,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EQ, equal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자 0번째 슬라이드는 사라졌고 페이드 아웃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페이드 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몇 번이 숫자 뭐를 써야 나타날까요? 1번을 써야 나타나게 됩니다. 1번 페이드 인 이런 식으로 쓰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1번 사라지면서 2번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 또 2초 있다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또 다 사라지고 2번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2초 있다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또 다 사라지고 3번이 나타나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슬라이드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다시 0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수식으로 바꿔야 될지 좀 감이 올까요? 공통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뀌는 값들이 1, 2, 0, 1, 2, 0 이게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뀌는 얘네들을 변수로 하나 만들게요. let i는 0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맨 처음에 0이 여기가 이제 i로 바뀔 거고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0이죠. i 뿔뿔 증감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i가 뿔뿔을 만나서 1이 되고 1번이 나타나게 돼요. 얘네들 지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아까는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썼다면 이번에는 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함수에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펑션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이때 가로 이쪽에 슬라이드라고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임시로 이름을 지어 준 거고요. 이렇게 슬라이드라는 함수 그리고 이 슬라이드 함수에 제가 이 실행문을 넣어 놓게 되는 거예요. 얘는 함수는 그냥 실행되지 않고요. 이렇게 불러줘야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얘를 2초마다 불러주시면 얘가 계속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럼 반복해서 부를 수 있는 set interval 써주시고 이름 써놓고 내가 원하는 초를 써줍니다. 3초 이내이기 때문에 제가 3000이라고 썼고요. 또 확인을 해요. 자, 3초마다 실행문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괜찮아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i 값이 계속 숫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에 뭘 해줄 거냐면 우리 조건문을 써줄 거예요. i가 2보다 작을 때는 올라가도 괜찮아 일시. 그치만 else 그 밖의 경우는 i가 다시 처음으로 갈 수 있게 0으로 돌아가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요. 어때요? 괜찮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한번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아주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공지사항 갤러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갤러리는 요 탭으로 구성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먼저 요 부분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l 클래스 템 메뉴라고 이름을 지어 줄 거고요. 그 다음 li 태그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할 수 있게 공지사항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위계가 보여질 수 있게 h2로 좀 마크업을 해놓도록 할게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또 요 li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갤러리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요 탭 메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공지사항 그 다음에 여긴 갤러리 요렇게 지금 작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에 맞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h2 아래쪽에 이제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게 div 클래스 notice 그 다음에 탭콘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다음에도 여기는 노티스 대신 갤러리 탭콘 요렇게
이 테코 지금 우리가 클래스를 두 개를 매겨놨어요. 처음 보는 거죠. 이거는 노티스의 CSS도 들어가고 테콘의 CSS도 들어가고 갤러리 CSS 들어가고 테콘 CSS 들어가고 이렇게 띄어쓰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여기 실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글부터 작업을 합니다. UL, LI 게시글이라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 P 해서 세이프, 뱅크, 공지사항 1, 그 다음에 스펜, 클래스, 데이트. 클래스 안 쓸 거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05.25 요렇게 해서 li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야 돼요. ul, li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잡아줍니다. 이미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alt 값 또 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빨리 CSS 가서 작업을 할 건데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아티클 아래쪽에 먼저 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도록 할게요. 콘에 패딩을 1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콘이었죠? 사방으로 10픽셀 좀 띄워준 거고요. 그 다음에 탭 메뉴. 지금 탭 메뉴에게 뭐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왜냐면 탭 메뉴에 li 2개가 있죠. 공지사항 갤러리가 옆으로 나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렉스를 준 겁니다. 좀 잘 안 보이죠? 여기 갤러리 텍스트가 빠져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지사항도 좀 이상하네요. 공지사항 갤러리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 오셔가지고 이제 탭 메뉴에 있는 li들 있죠. 아까 공지사항 갤러리 걔네들 모양 좀 예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또 확인. 오케이. 요렇게 잡혀있고, 이때 꺽쇠를 해주셔야 되는 게, 탭 메뉴 자손들 중에 직계자식인 li가 있고, 자손들 중에도 li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선택이 되어야 돼서, 직계자식 꺽쇠로 선택자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꾸며주도록 할게요. 탭 메뉴에 li에 h2에 a, 디스플레이 블락,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 패딩을 5픽셀에 0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클릭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덱스에 잠시 가셔가지고 공지사항 li에게 클래스 on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돌아오셔가지고 탭 메뉴에 여기에 쓸게요. 탭 메뉴 li 지금 작업되어 있는데 여기 on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클릭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좀 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어때요? 활성화되어 있는 게 딱 보여지죠? 그래서 작업해 주시고, 공지사항 갤러리는 윗부분은 잘 됐고, 실제 컨텐츠가 공지사항 컨텐츠, 갤러리 컨텐츠가 겹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제 탭콘 있죠? 탭콘. 이 탭콘 2개들 모두 공중에 떠 있어야 됩니다. 앱솔루트. 그 다음 기준은 어디에 잡아줄 거냐면 탭콘의 부모인 li 같은 경우에는 위드가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잡히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콘에게 릴레이티브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위치 레프트 0. 이때 탑을 안 잡게 되면은 그냥 자기 자리 위에 공중에 떠 있고 왼쪽에 내가 원하는 기준의 왼쪽에만 붙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위드 100%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맞게 꽉 차서 들어가 있고, 백그라운드 샵 003366
그 다음 패딩 5픽셀, 높이값 제가 임의로 14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갤러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갤러리는 숨기고 노티스부터 예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잠시 걔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논 좀 숨겨 놓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공지사항부터 예쁘게 잡아줄게요. 노티스의 UL 패딩을 위아래는 그대로 놔둘 건데 양옆을 15픽셀씩 좀 넣어줄 거고, 양옆 있죠? 15픽셀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탭 메뉴에 노티스의 UL LI 보더 바텀을 넣어줄게요. 대시드 샵 FFF 게시글처럼 보여지게끔 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LI에 대시를 없앨 거예요. 보더 바텀 논 해주시면은 없어집니다. 마지막 줄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클릭할 수 있는 영역 노티스 UL LI에 A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블라, 그 다음 패딩 5픽셀에 위아래 5픽셀에 0,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P와 스펜이 있거든요. 스펜, 날짜 데이트는 여기에 배치를 할 겁니다. 옆에 있는 텍스트에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얘도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티스의 ULLI 스펜을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앱솔루트하고 부모인 A에게 릴레이티브를 잡아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탑0 라이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너무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좀 내려주는 거예요. 탑에서 한 5픽셀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자, 그 다음에 요때 공지사항 글이 막 긴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줄바꿈이 돼서 화면이 다 깨지게 되죠. 자, 요때는 제가 P에게 이 영역보다 넘치면은 말줄임표로 변할 수 있게끔 작업을 좀 해놓을게요. 자, 노티스에 있는 ULLI P에게 먼저 넘치면은 숨겨질 수 있게 먼저 너비부터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임의로 제가 지정을 했고, 보통 이 너비보다 넘치면은 줄바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줄바꿈이 안 되게끔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써주시면 줄바꿈이 안 돼요. 그쵸? 근데 넘쳤어. 그럼 넘치는 걸 숨기는 오버플로우 히든, 그리고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까지 해주시면은 말줄임표까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공지사항 끝이 났어요. 그 전에 인덱스 가셔가지고 첫 번째 게시글에게 클래스 팝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클릭하면은 팝업 창이 떠야 되니까 좀 작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갤러리 이름을 좀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노티스 작업 끝냈으니까 노티스를 숨겨놓고 그 다음 갤러리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오케이. 자, 갤러리 이미지도 나열될 수 있게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UL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면 나란히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 간격을 주고 싶으면은 갭해서 10픽셀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좀 동일하게 하고 싶을 때는 갤러리에 ULLI에 이미지를 직접 불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완전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이 찌그러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오브젝트 핏 커버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정렬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Justify Content Center가 있기 때문에 또 가운데 정렬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내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UL에게 마진 탑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갤러리 안에 있는 컨텐츠까지 작업했고, 들어오자마자 공지사항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노티스가 아니라 갤이 숨겨져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작업하겠습니다. 갤러리를 누르면은 여기 온 들어가 있는 게 빠지고 들어가야 돼요.
보고부터 스크립트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아까 어디였냐면 탭 메뉴에 li. 지금 on이 요게 빠져야 되고 내가 갤러리를 누를 거니까 이 li에게 on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 탭 메뉴에 li 직계자식 li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뭐를 할 거냐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on 클래스를 빼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탭 메뉴 li가 두 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게 빠져야 되냐면 그냥 둘 다 빠지면 됩니다. remove class on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어때요? 빠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클릭한 li에 on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코드 보시면 li를 클릭했을 때 두 개인데 내가 클릭한 li라고 어떻게 선택자를 쓰냐면 this라고 쓰면 됩니다. this가 누구다? 탭 메뉴 li에 클릭한 li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add class on 해주시면은 클릭한 li에게 on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자, 실제 컨텐츠가 보여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li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li 이렇게 좀 접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li가 두 개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li가 두 개지만 인덱스 넘버로 표현하자면 0과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태콘도 지금 두 개죠. 그럼 얘도 0,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li를 클릭했을 때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서 태콘들 중에 인덱스 넘버가 동일한 애를 보여줘라 라는 것을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클릭하면은 인덱스 넘버가 저장될 수 있게 변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값은 따로 안 넣어 줄 거고 이제 여기 t는 달러 내가 클릭한 this 인덱스 넘버를 저장해서 콘솔 로그 창에 이 t의 값을 보여줘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F12 개발자 누르셔가지고 콘솔 창 이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갤러리를 누르니까 1, 공지사항 누르니까 0, 다시 갤러리 누르니까 1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인덱스 넘버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뭐 해줄 거냐면 태콘 있죠. 태콘 실제 컨텐츠들 얘가 지금 먼저 보여지고 있는 애는 숨겨주시고 그 다음 내가 클릭한 li의 인덱스 넘버와 동일한 태콘을 보여달라. 그러면 eqt를 뭐한다? 보여달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작업 다 됐고 이때 li 안에 제가 a 태그를 넣어놨기 때문에 링크를 차단을 해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오케이. 그게 문제없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너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가셔가지고 배너. 요거는 저는 코딩으로 좀 작업을 할게요. 배너. 제목 써줄 거고, 그 다음 클릭할 수 있게 A 태그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릭할 수 있는 영역에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불러와 줄 거고요. 그 다음 div 하나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h3. 왜 만들었냐면 이 div는 약간 삐지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h3 해서 텍스트를 넣어 줄게요. 내용 보시고 줄바꿈하고 싶은 부분에 BR, 그 다음에 뭔가 디자인 효과를 넣고 싶으면 스펜으로 감싸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p 태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텍스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업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스타일 가도록 할게요. 자, 배너 부분 왔고 전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가도록 할 거고 사방 안쪽으로 패딩을 10픽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너 안에 있는 H2 글자 색깔 넣어줄 거고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랑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 바텀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배너에 A 불러서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확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센터 슬러시 커버 해주시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또 보더 레디우스도 한번 넣어볼게요. 30 픽셀.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때문에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배너의 div를 왜 만들어 놨냐면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하나 깔아주려고 0, 51, 102, 0.8 이런 식으로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A보다 넘치고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히든도 A에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꽉 찰 수 있게 하이 값을 100%, 그 다음 패딩도 안쪽으로 2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3 좀 꾸며볼게요. 배너에 div의 H3 마진, 바텀 10픽셀 글자 색을 샵 F4D01F 그 다음에 스펜을 폰트 웨이트 300 좀 얇게 좀 디자인 해봤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배너도 이렇게 좀 꾸며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가도록 할게요. 아이콘 3개 나열해 주시면 되거든요. 인덱스 가셔가지고 또 마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H2 바로가기 UL LI 이때 아이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P 태그를 하나 감싸 놓고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펜 아이콘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콘 3개라서 LI를 하나, 둘, 3개 2번, 3번 이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스타일로 갈 건데 이제 또 나열을 해줘야겠죠. 그럼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라고 쓸 거고 패딩 안쪽으로 10픽셀 먼저 확보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고에 있는 H2 불러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랑 떨어질 수 있도록 마진 바텀을 줄 거고 고에 있는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열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 글자와 이미지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주시면 되고 플렉스로 나열된 이 아이콘을 또 가운데 하고 싶으면은 justify content 센터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 사이 간격 주고 싶으면 갭을 주시면 됩니다. 갭.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그냥 두기보다는 제가 P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P. 그래서 박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80픽셀. 하이값 80픽셀. 사각형 나오겠죠? 백그라운드 샵 003366. 그 다음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그 다음 좀 아이콘 내려줘야겠죠? 안쪽으로 패딩 탑 20픽셀. 그리고 또 확인. 그리고 이 P와 스펜을 좀 떨어뜨려 주고 싶으면은 마진 바텀도 넣어줍니다. 요렇게. 또 스펜을 또 꾸며주고 싶다. 그러면 스펜을 좀 볼드하게 폰트 웨이트 볼드 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괜찮은 것 같죠? 이때 여러분들 탭키를 좀 눌러주시면 지금 포커스가 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이거 싫으신 분들은 고에 있는 ULLIA에게 이 영역을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탭탭탭탭 해서 쭉쭉 보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예쁘게 영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손을 보실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바로가기까지 다 작업을 했고 그 다음 팝업창 가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창은 모달 레이어 팝업이라고 해서 레이어 팝업과 다르게 뒤에 삐지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인덱스 가셔가지고 요 div 있죠? 얘가 랩을 닫는 div인데 푸터와
랩을 닫는 div 사이에 팝업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팝업, 이거는 bg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팝업의 컨텐츠는 저는 팝콘이라고 이름을 지어 줄 겁니다. 그리고 h2 해서 세이프, 뱅크, 공지사항 작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를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가 있으면은 텍스트도 넣어주고, 내 내용을 보시면서 줄바꿈 하고 싶은 부분은 BR 태그 써주시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스트롱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P 아래쪽에 P 클래스, 그 다음 클로즈 해주시고, 버튼 태그 클로즈 X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확인해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파우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컨텐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팝업을 공중에 띄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쓸게요. 점 팝업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 놓고, 탑0 레프트 0, 그 다음에 BG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100% 하이값 100%, 그 다음 백그라운드를 RGB A 0,0,0,0.5 0.5를 써도 되고 0.5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기죠. 포지션 앱솔루트를 많이 쓰고 나서 이제 Z-인덱스로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내비에게는 Z-인덱스가 10이 되어 있는데 팝업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저는 9999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팝콘 실제 컨텐츠도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는 팝업의 가운데 배치를 전 해주고 싶어서 포지션 앱솔루트 위드 500픽셀, 그리고 탑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요거는 공식처럼 공중에 띄웠을 때 한 가운데 배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도 흰색, 패딩도 20픽셀,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뭐 이런 것들도 넣어줍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팝업 BG를 넣어줬는데 얘 기준은 분모가 랩이니까 전 랩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질 거고, 그 다음에 이 팝콘 같은 경우에는 부모인 팝업이 포지션 앱솔루트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팝업에게 기준이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팝콘 안에 있는 저 텍스트들 꾸며주시면 되겠죠. 마음껏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팝콘의 텍스트는 뭐 마진을 위아래만 좀 주고 양옆은 주지 않고요. 팝콘의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주고, 팝콘의 클로즈의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샵 330, 이때 버튼은 보더를 없애주는 게 좋아요. 0, 패딩 10픽셀, 글자 색은 흰색으로 작업을 합니다. 요것도 그냥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버튼에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때 팝콘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주면 가운데 정렬돼서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팝업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팝업 숨기기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고요.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스크립트로 가도록 할게요. 자, 팝업 부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쵸?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우리 그 게시글 있죠?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에 우리가 팝을 하나 작업을 해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팝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뭘 할 거냐면 우리 숨겨놓은 팝업을 쇼 보여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클릭 바로 잘 나오고, 얘도 클릭했을 때 닫혀야 되니까 이때 선택자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클로즈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 닫고 싶은 거죠. 그러면
클로즈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뭐 할 거냐면 팝업을 숨겨라 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인.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된 것 같고 푸터 영역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푸터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보시면 로고랑 하단 메뉴 카피가 있는데 요렇게 요거는 로고 그 다음 div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포토샵 가셔가지고 로고부터 무채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조정, 색조 채도 그래서 채도를 이렇게 낮춰주셔도 되고 이미지의 조정에 그냥 채도 감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파일에서 사본 저장하셔가지고 이제 F 로고라고 저장할 거고요. PNG로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푸터 영역 마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P 클래스 F 로고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단 메뉴랑 카피를 저는 div로 묶어줄 겁니다. UL, LI 하단 1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줄 거고 얘는 클래스명을 F메뉴라고 이름 지어 놓을 거고 그 다음 P 하나 또 만들어서 얘는 F카피라고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할게요. 해서 이제 메모장에 텍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 카피 부분, 카피라이터 부분을 end copy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돼요. 없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뜨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먼저 얘랑 div 형제 두 개를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너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야 F로고랑 이 div가 나열이 되겠죠.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푸터 저는 미리 푸터에게 글자색을 흰색으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 이너에게 배경색을 샵 666으로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야 자식들이 나열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 간격을 좀 30픽셀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좀 가운데 잡아줄 건데 요거는 잠시 있다가 그러면 푸터에 있는 F 메뉴부터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F 메뉴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갭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단 메뉴가 나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라인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F 메뉴에 LI 에서 보더 라이트 1픽셀 1픽셀 솔리드 샵 FFF 패딩 라이트 안쪽으로 이제 여백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F 카피 같은 경우에도 폰트 사이즈를 이건 추가로 한번 넣어볼게요. 해서 넣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단 메뉴가 마지막 라인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F 메뉴의 LI last child 불러서 border right non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가 또 너무 붙어 있다. 그러면 카피랑 F 메뉴 떨어질 수 있게 마진 탑을 뭐 이것도 그냥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내려오면 좋겠죠. 이 푸터의 높이에서 가운데 올 수 있게 플렉스에 보시면은 Justify Content Center 뭐 요것도 있지만 푸터에다가 푸터 이너에다가 Align Items 센터 해주시면 얘가 수직 가운데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 다 했고 필요 없는 삐지를 좀 지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보시면서 이제 필요 없는 삐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슬라이드 영역 여기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 컨텐츠도 지워놓고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갤러리 잘 되는지 팝업창 잘 되는지 메뉴 잘 나오는지 슬라이드 잘 되는지 그리고 오류 검사도 해주셔야 됩니다. 밸리데이션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마크업 한 거 컨트롤 A, 컨트롤 C 다이렉트 가서 컨트롤 V 체크 지금 보시면
여기에 no space between attribute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똑바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아마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저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SS도 보도록 할게요. CSS 직접 입력. 컨트롤 C, 컨트롤 V 검사. 그러면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F12에서 콘솔 로그에 뭔가 오류가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 화면을 좀 줄여 주셔서 확인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탭탭탭 해서 이동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용량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작업한 세이브 뱅크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 옵션 속성 2.70MB 10메가 안쪽이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